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일이고요. 3달 만에 영상일기 찍는 것 같은데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그동안 좀 긴장했던 게 풀렸는지 거의 한 3달 동안은 몸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무실도 출근 못하고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 조금씩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강의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무슨 정신으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갔었는데 집에서 겨우 막 강의 준비해서 강의하고 드디어 무사히 종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작가님들하고 출판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서 해보고 이제 제 출판도 좀 준비를 하고 하면서 순간에 강의는 못할 것 같아요. 출판사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곳은 책방치기 모임이 있어요. 거기 모임에 나갑니다. 이제 그 모임을 몸이 안 좋다고 두세 번 빠졌는데 오늘 드디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가서 이제 저희 문집 비매품 문집이 나와가지고 책방치기님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제 들어가서 책을 좀 챙긴 다음에 간단하게 조금 수다 떨다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제 자리였고 오늘 그 서점장님들께 선물 드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저희 그 수업 때 수강생분들 제목과 책 표지와 이 모든 디자인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저희 에세이 쓰는 수업이었거든요. 에세이들이 수록돼 있고 뒤에 작가의 말 이런 식으로 뒤에 작가의 말도 이렇게 수록을 해서 예쁜 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직 수업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던 비매품 문집이고 그래서 책을 어디에서도 구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오늘 책방지기님들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브런치 연재글에도 글을 쓰기는 했는데 거의 두세 달 동안을 아프면서 또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막 열심히 출판사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좀 조급했는데 마음을 좀 다스리기로 했어요. 인생이 지금 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할 텐데 잠깐 쉬어가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2달을 쉬었고 거의 일은 못했는데 그래도 틈틈이 사무실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퇴사를 하고 나서 좀 저의 생활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옷을 입고 하는 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그 옷에 대한 자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슬랙스나 이런 바지 위주로 입었고 구두나 단화 같은 거 좀 많이 신었는데 이젠 제가 혼자 1인 대표로 있다 보니까 좀 복장의 자유가 생겼다? 그래서 요즘엔 날도 덥고 해서 치마를 조금 자주 입는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일단 요즘 제가 이제 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저의 출근 시간이 여유가 생겼어요. 우선은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조금 하고 아점을 먹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산업센터 같은 곳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와야 좀 차댈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쯤 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할 때는 좀 바짝 일하는 스타일도 그러긴 하는데 쉬는 시간 없이 6시까지 그냥 쉴 틈 없이 쭉 일을 하고 6시에 그냥 퇴근을 하는데요. 일단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식비를 아끼게 됐다. 어쨌든 점심과 저녁은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업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또 사업을 다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있어서 올해 좀 저에 대한 목표, 사업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좀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올해 작가로서의 김희영으로
올해는 책을 2권 출판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적으로, 출판 사업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저희 수강생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서 느낀 게 어느 정도 글도 쓰시고 세상에 대한 연륜도 있으신데 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책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소량 인쇄를 해서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 어떻게 입고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은 작가이기도 하지만 출판사 사장으로 강의를 가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저에게 출판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지금 크게 출판 사업으로는 2가지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는 POD 출판 사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주문형 출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과 동시에 책이 제작이 되어서 판매가 되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사실 좀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또 느끼는 게, 너무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글쓰기 역량이 안 돼서 출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글쓰기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가지 정도를 어떻게 하면 시스템 구축할 것인가, 올해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드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고 싶다는 몇몇 분들이 제안을 주신 게 있어서 이제 그분들께 조금씩 정말 저희 출판사에서 POD 출판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올해 출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출판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제 책도 출판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계획들은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그리고 하고 싶은, 또 듣고 싶은 수업이 하나가 생겼어요. 사실 이 수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한국문학치료학회에서 진행하는 문학치료사 자격증인데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어떤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진행했었던 문학 프로그램 중에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문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글을 쓰면서 좀 치유를 하는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수강생분들에게 알려주고 좀 마음으로 치유하는 걸 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독립출판 서점직인 지금의 세상이라고 서점장님이 계세요. 지금 문학치료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너무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취득을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이제 그 서점장님이 사례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지만 따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환영하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거 준비하고 싶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는 한 달 내내 수업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중수업을 막 9시부터 6시, 5시 이럴 때까지.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그 수업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수업을 못 들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 수업을 한번 수강 신청을 해서 내년에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이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 한 2가지 정도 있거든요. 하나는 문화예술사 자격증이 있고 하나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도 조금 구축을 하고 제 책 출판하는 거나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내년에 가능하다면 한국어 강사 경력을 조금 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출판도 병행을 하면서 그렇게 좀 활동 방면 넓혀보고, 문화예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예전에 했었어서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같은 거거든요. 혹시 뭐 영상 강의나 교육 강의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좀 그런 쪽으로 한번 넓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해결해야 되는 또 숙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올해 또 이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8월, 9월 이때쯤이면, 지금 제가 현재 목포에 있는데 아마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포에 사무실을 차린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우선은 이사를 가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목포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고, 그 이후에는 좀 고민 중이에요. 사실 제가 독립서점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독립서점을 차리고 싶다고 할 때마다 수많은 서점장님들이 반대를 하셨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서점이 얼마나 책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운영이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하고, 그럼 서점과 함께 내가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서, 만약에 광주로 가게 된다면 이 사무실을 아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조금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 뭔가 여기서 이제 소소하게 강의도 하고 출판 이렇게 좀 상담도 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마 광주에 가면 독립서점겸 독립출판사를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건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거든요. 저희가 6시 반에 오늘의 페이지라는 독립서점에서 모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저의 근황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바로 또 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 갖고 왔습니다. 아니요, 신은 아니고 저희 문진 나왔어요. 그것도 이쁘더라. 예쁘죠? 감사합니다. 원래 이게 지금 비매품인데 원래는 출판을 하려다 못했어요. 이게 그 서점 예산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영희 사업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도서관 걸로 하니까 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책입니다. 잘 나왔네. 중간에 있죠. 패키를 또 간 거야. 선생님께나 우리 올려줘 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 듣고 있어? 오늘 새로 하나 더 나와가지고. 네, 지금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8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오랜만에 책방지기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제 근황도 전하고, 그리고 책방지기님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었어요. 매번 이런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점점 더 폐쇄적이고 집에만 있고 싶어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항상 다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받고 또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좀 또 힘이 되는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페이지 서점 갔다가 화원당 서점도 들리고 이제 어쩌면 사무소도 들리고, 다 이제 목포 용당동에 전부 다 위치하고 있는 독립서점이어서 그 서점들도 이제 한 번씩 다 돌아보고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이제 걸어오는 길에 지구별 서점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제 얘기를 했죠. 그냥 이제 2-3달 동안 몸이 좀 많이 힘들어서 쉬었다. 계속 이렇게 쉬는 게 맞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지구별 서점장님이랑 퐁당퐁당 서점장님이 듣고 계셨는데, 서점장님이 그러신 거예요. 희영 작가는 그래도 예전에 직장 생활 하면서 퇴근하고 나서 강의도 하고 주말에도 또 강의하고 또 출판도 하고 책도 내고 이러면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었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것도 괜찮다고 하셨고, 또 퐁당퐁당 사장님도 이제 예전에 한 3달 동안, 3-4달 동안 이제 서점 문을 닫고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서 그렇게 쉰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그냥 일을 안 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쉼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시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포기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고 열정이 다 식어 없어져서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을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 열정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 휴식과 쉼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특정 플레이리스트를 듣는다기보다는 요즘 이제 막 인기 가요들 있잖아요. 멜론 차트 100 이런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한 중간 정도? 한 50몇 위? 뭐 이런 곡들을 들으면서 오는데, 제가 예전에 전 직장에서 영상 편집을 하면서 들었던 곡들, 그리고 전 직장에서 일하면서 들었던 노래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적도 있었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 수 있었던 거야, 나한테 휴식이 필요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전인가 그 이제 독립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저의 이야기를 담은. 그 독립영화를 개봉할 이제 유튜브를 올리겠다 해놓고 지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6년간의 영상일기를 담은 약 20분짜리 영상일기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일기가 편집돼서 올라가는 시점에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저의 영상이 꿈이 좌절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한번 가지고 와볼까 고민을 해서 새로운 주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주제들로 한번 영상일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일기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